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 예. 이유가 뭐고? 와 죽였냐고요? 와 자백을 하냐고? 이제 좀 관심이 생깁니까? 명당이라는 명당은 죄다 깨고 있다. 제가 불러봤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천하제일의 터. We need to change people's perceptions about superheroes. Done properly, parenting is a heroic act. 정확히 1시간 안에 여기 있는 인질들 다 죽습니다. 도대체 민태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럼?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나. 안지성은 지지 않는다.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무비빅 스페셜은 해외 드라마 슈퍼패스의 시리즈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해외 드라마 슈퍼패스는 B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해외 드라마 무제한 시청 상품입니다. 그중 범죄 수사 드라마 2편 크리미널 마인드와 루터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두 작품 모두 국내에서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시리즈입니다. 먼저 연쇄 살인범들을 잡기 위한 프로파일러들의 수사 작전 크리미널 마인드 지금 만나보시죠. 시애틀에 비 오는 어느 날 헤더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시승에 나섰죠. 그런데 점점 차 주인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는데요. So it's just right up here. Oh, that was... What are you doing? 그 일로 정신을 잃고 어디론가 끌려간 헤더. 이 헤더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FBI에는 최고의 프로파일러 기디언을 필두로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They're calling him the Seattle Strangler. 4 victims in 4 months. He keeps them alive 7 days. 그들은 범인이 남긴 메시지로 For heaven's sake, catch me before I kill more. I cannot control myself. 이 사건이 연쇄 살인 사건이라 판단하죠. He never keeps them for more than 7 days, which means we have fewer than 36 hours to find her. 시시각각 범인이 헤더의 숨통을 조여오는 사이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시작됩니다. In his late 20s. His mobile, car in good condition. Our guest, Jeep Cherokee tinted windows. Psychiatric evaluations will show a history of paranoia stemming from a childhood trauma, death of a parent or family member. 이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유력한 용의자 리처드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죠. 집안 수색에 나선 요원들. 그러나 리처드를 범인으로 단정짓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은데요. Well, we got the Jeep right. And everything else wrong. Body's had defensive wounds. Richard doesn't have a mark on him. We're missing something. 참다 못한 기디언은 직접 리처드를 신문합니다. Why don't you tell us where Heather Woodland is? Woodland. Isn't she the girl that went missing a couple of days ago? 그리고 그는 리처드의 말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포착해내는데요. Two different behaviors. Two different people. There's a second killer. 또 다른 범인의 등장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요원들은 리처드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I think the person we're looking for might be a friend of Richard's.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Well, there was this one young man. I think his name was Charlie. 바로 리처드의 교도소 동료였던 찰스 린더. 요원들은 곧장 그가 수감됐던 교도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수사는 난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He's dead. Car accident 2 months ago. Linda is dead. 과연 기디언의 수사팀은 진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연쇄살인범과 프로파일러들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 크리미널 마인드.
이 작품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13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장수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그중 13번째 시리즈에는 배우 다니엘 해니가 출연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큰 반가움을 안겼습니다. 심리 수사물의 전설로 불리는 크리미널 마인드. 이 작품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는데요. 막을 수 있어. 우리가 그들처럼 생각한다면. 배우 손현주와 이준기가 주연을 맡아 주목받았습니다. 크리미널 마인드는 증거에 의존한 수사가 아닌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The unsub is not a classical serial arsonist. He's someone who uses fire because of a completely different disorder. He does everything in threes. FBI 행동 분석팀의 리더 기디언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죠. Sometimes you have to get creative. Even if you think it's utterly unlikely, you have to think of things nobody else thought of. 여기에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맏형 하치너, 발로 뛰는 행동파 모건, Take pictures as many as you can. You got it. 뛰어난 직감을 가진 엘, 팀의 막내이자 자타공인 천재 리드까지 환상의 팀워크로 미지의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가는데요. 크리미널 마인드는 잔혹한 범죄에 맞선 프로파일러들의 박진감 넘치는 수사 과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는 오직 BTV 해외 드라마 슈퍼패스 메뉴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 천하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영국 드라마 루터인데요. 다혈질 형사와 천재 사이코패스의 심리전 루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동 연쇄 살인범의 뒤를 쫓는 열 형사 루터. 그는 범인을 위협해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Where's Mia? Living room! For God's sake, there's a panel behind the plasterboard. 무사히 아이는 구출해내지만 분에 못 이긴 루터는 추락 위기에 놓인 범인을 구해주지 않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게 한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Hurry, it's my mom. 한 주택에서 벌어진 노부부 살인사건. 이 사건 현장에 복직한 루터가 등장합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루터와 그의 파트너 저스틴. Well, it's workable. I mean, the shooter has done his homework. He knows the layout of the place. Eliminates any physical threat. The dog. Douglas.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What kind of weapon was it? Some kind of low-caliber handgun. Some kind. No gun? Are they still searching house, grounds, drains? Nothing so far. Yes. 결정적으로 범죄 도구까지 찾지 못한 채 수사는 미궁에 빠지죠. It's not right. 현장에서 돌아온 루터는 최초 신고자인 노 부부의 딸 앨리스를 신문하는데요. 그녀에게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상황. 바로 그때. Oh, I'm so sorry. She did it. 루터는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하는데요. She didn't yawn. She didn't yawn. Yawning is contagious. Someone in the room yawned. You yawn too. See, even talking about it, it's to do with parts of the brain that deal with empathy. She didn't yawn. She did it. 앨리스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이코패스란 걸 알게 된 거죠. Okay. 다시 신문을 이어가는 루터. 두 사람의 불꽃 튀기는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If you think I did this, then you need to demonstrate how and when. No, and I won't be able to do that, will I?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 결국 앨리스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루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아내 조이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내죠. 어느 날 조이는 회사 앞에서 누군가의 습격을 받는데요.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앨리스. 이 소식을 들은 루터는 상사에게 앨리스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So, what do I do to stop her? Bring her in the right way. 받아들여지지 않죠.
증거 찾기의 혈안이 된 루터를 비웃듯 점점 더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앨리스. That will be mine. 과연 루터는 폭주하는 앨리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수사물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설정의 수사극 루터. 이 작품은 영국에서의 첫 방영 당시 7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한국판 루터, 나쁜 형사가 국내에서 리메이크되고 있는데요. 배우 신하균의 복귀작으로 방영 전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veryone, take cover! 루터는 이제껏 보지 못한 색다른 캐릭터들이 등장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이어가는데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형사 루터. Don't die for him, Owen. 말보다는 몸이 앞서는 다혈질이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정의로운 인물이죠. 그는 잔혹한 살인마들을 처단하기 위해 달려가는데요. 그중 앨리스는 루터와 가장 팽팽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루터에 대한 앨리스의 집착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묘한 관계를 이룹니다. Why do you do this? I don't understand. I'm lost. Because we're friends. I want to make you feel better. We're not friends. 살인마를 쫓는 루터의 수사를 앨리스가 돕게 되고 To not feel anything. Change the state of play. 경찰과 범인의 아슬아슬한 공조 수사가 시작되죠. 천재 사이코패스와 연쇄 살인범보다 더 독한 형사, 이 두 사람의 섬세한 심리 묘사를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의 무비빅 스페셜 해외 드라마 슈퍼패스의 두 작품 크리미널 마인드와 루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BTV 해외 드라마 슈퍼패스 메뉴를 통해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배우 양현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8살 된 연기하는 사람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좀 인위적인데. 네, 먼저 양현민 배우의 최근작 챔피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좀 딱 한 번만. 영화 챔피언에서 팔씨름 챔피언에 도전하는 마크의 스폰서 유창수 역할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네. 마크가 지금 손이 안 좋아. 이 유창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내가 웃습니다. 내가 웃어야 여러분들이 웃는 거고. 착한 면이 없고요. 일단 나쁘고 얄밉고 이기적이고. 미쳤어? 누가 네 주인인지 몰라? 천하의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나. 쉽게 말해 건달이죠. 그렇죠. 양아치라고도 칭하기도 하죠. 예. 영화 속에서 정말 화려한 액세서리의 정장을 입으셨고 약간 올백머리까지 하시고 이 유창수라고 하는 캐릭터의 어떤 외양을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좀 비슷한 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원색 이런 뭐 슈트도 많이 입었고 했는데 액세서리라든지 의상이 굉장히 사실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유창수라는 캐릭터랑도 잘 맞는 것 같았지만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잘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되게 걱정이 앞섰었는데 그래도 그게 이렇게 묻어서 잘 오히려 유창수란 역할을 의상과 이런 소품들이 더 극대화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상과 소품과 액세서리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되게 고마웠습니다. 나를 멋진 건달로 만들어줬어. 그렇죠. 네, 얘가 걔들한테 많이 의지했습니다, 제가. 영화 속에서 그 마동석 배우하고는 정말 극과 극의 캐릭터로 등장을 하거든요. Port all you chinks out of this country. 마크는 정의롭고 묵직한 반면에 유창수는 정말 뺀질뺀질하고 정말 말도 많거든요. 귀엽네. 큐트. 맞다. 사실 이 배우 마동석 씨와 그런 호흡을 맞춰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선배님이 내신 하실 때마다 편하게 해, 현민아. 너가 하는 대로 하면 내가 거기에 맞출게 라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마동석 선배한테 의지한 부분도 많이 있고 되게 많이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어떠한 삐걱거림 없이 선배님께서 잘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셔서 되게 편하게 연기한 기억이 납니다. 마크가 제 말로 와주셨네. 센스 있게. 이 영화 속에서는 이 마크를 두려워하면서도
자존심 싸움에서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넘어져서 그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저는 늘 양현민 배우를 영화 속에서 보면 좀 괜히 센 척하는 모습이 좀 되게 귀여워 보이거든요. 네네. 이번 작품에서는 어떠셨나요?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약한 놈이거든요,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부 때문에 돈은 있으니까 지기 싫어서 센 척을 하는 모습이 그래 저러면 참 귀엽네라는 생각도 이제 물론 오해하실 분들이 계세요. 제가 쥐가 쥐보고 귀엽다 그러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냥 영화 봤을 때 아 그래 저렇게 표현을 하면 되게 귀여울 수 있겠구나 역으로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또 영화를 보면 그 양현민 배우가 사실은 카메라 밖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연기에 대한 집착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바뀐 걸 모르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애드립이었어요. 이게 또 눈을 부라리네. 동석 선배랑 싸우고 지팡이 뺏기고 하다 경찰이 왔을 때 제가 엄마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씬이 있는데 여기 얘가 좀 가져와. 난 안 싸웠어. 나는 구경만 했어. 요거를 그냥 가면서도 주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여보세요? 네, 엄마. 여기 싸움 구경하고 있었어. 나는 안 싸웠지. 코너 돌아서까지도 계속 연기한 기억이 납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발 그만하라고. 컷했다고. You talk too much.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양현민 배우를 처음 발견한 영화가 바로 힘내세요 병원 씨였어요. 그 당시에 개봉했을 때 큰 화제가 됐던 독립영화이기도 했는데요. 야, 이병헌 어딨냐고. 이병헌 찾아오라고. 영화 힘내세요 병원 씨는 그 영화 감독을 준비하는 이병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목 정했다. 귀여운 남자. 식상해. 야, 고민 안 한 티가 너무나. 그의 친구 PD 범수는 병원을 충무로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죠. 너 내가 뭐 너 감독이랑 좀 비유 좀 맞춰주니까 네가 뭐 진짜 감독 된 것 같아? 야, 이병헌! 감독 지망생 병헌 씨의 파란만장한 감독 데뷔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액션! 네, 영화 힘내세요 병원 씨는 오랫동안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오던 양현민 배우가 드디어 스크린에 데뷔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그 완성된 영화의 이 스크린의 양현민을 보신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많이 어색했어요. 너 내가 말한 조건 밑으로 절대 오케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영화 브라운관에 걸린 저를 본 게 처음이었었어요. 그래도 해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배우로서 봤을 때는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병헌 감독님한테 고마워하면서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맡으신 PD 범수 어떤 역할인가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거든요. 신인 감독한테 노멀한 경우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병원이한테 저 같은 그 프로듀서가 있는 게 좀 이렇게 스페셜한 거죠. 앞장서서 막 영화산 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시나리오 돌리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내 친구 이병헌 감독이 입봉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되게 착한 심성의 친구이지 않았나. 근데 그게 비춰줄 때는 나선다, 말 많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우리를 위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영화 속에서 PD 역할을 너무 능숙하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이 배우는 뭐 누구지? 이전 작품이 뭐지? 찾아봤더니 이 작품이 정말 첫 작품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연극 무대에서 이 영화로 처음 넘어오셔가지고 바뀐 환경에서 오는 에피소드는 없으신가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감정의 흐름에 있어서 많이 힘든 게 있었어요. 연극 같은 경우는 연습도 한 달에서 2달간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대본을 많이 봤으면은 들어와 있었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대본을 많이 안 본 그러네요. 제가 대본을 많이 안 봤네요. 그래서 잘 몰랐구나. 유독 힘드셨던 장면 기억나시는 건 없으신가요? 힘든 장면은 사실 저희가 몰래 촬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헌팅이 잘 안 돼서 도둑 촬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몰래 찍어야 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긴장감도 약간 있었지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영화 현장이 다 이런 건가? 이렇게 섭외가 안 되면 몰래 찍어야 되는 건가?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했는데 제작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뭐 힘든 부분이라고 말을 하자면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챔피언의 유창수 역할 못지않게 이 작품의 범수 PD도 정말 말이 많은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떠오르는 대사 없으신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사람은 빚이 있어야 열심히 삽니다. 왜? 갚으려고. 기회가 된 김에 친구들에게 병원 씨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한다. 병원 일은요, 뭐랄까, 제가 빚이 3천이 넘거든요? 말을 하면서 이 고속으로 넘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한 5분에서 10분가량 저 혼자 막 떠든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게 근면성실한 사람이 빚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시죠? 근데 빚이 있어야 열심히 삽니다. 그게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저게 틀린 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질적인, 자본적인 빚도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항상 이렇게 신세를 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누구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신세를 지니까 이것도 빚이랑 빚이지 않을까. 평소에 원래 말이 많으시군요. 아니에요. 어떻게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말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만. 입냄새 나요. 네, 힘내세요 병원 씨의 인연으로 그 이병헌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 스물에도 출연하시게 되셨는데요. 이 소소반점을 운영하는 소중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병헌 감독이 양현민 배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캐릭터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강하늘 배우가 제가 이제 싸우기 직전에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하는 그 나레이션 저를 소개하는 양력이 있어요. 태권도 공인 4단 포함 각종 무술도합 17단의 해병대 수색대 출신. 종합격투기와 밀가루 반죽으로 다져진 절대 주먹의 남자. 그게 사실 제 얘기거든요. 나오는 실제 얘기가 과장된 얘기가 있어요. 뭐 제가 태권도 3단인데 그거를 뭐 도합 몇십 단 뭐 이런 식으로 부풀린 건 있는데 제가 나온 부대라든지 뭐 운동을 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를 좀 정확히 형이 기재를 했더라고요. 감독님이 거기다가. 부풀려지긴 했지만 태권도 3단은 팩트. 그건 맞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이 망했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봤지. 이 영화 스물은 당대 청춘 스타들의 출연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었는데요. 강하늘 배우뿐만 아니라 뭐 김우빈, 이준호 이런 배우들하고 함께 했던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다 동갑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친구들이 지내는 모습도 정말 친한 친구들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고 너무 장난기 이런 코드도 저랑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누구와 가장 친하셨나요? 그중에서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소소반점을 함께 운영하는 아내 역할로 출연한 배우가 바로 실제 연인이기도 한 최찬사랑 배우이기도 한데요. 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나가 이 깡패 새끼들아! 이 한 영화에 나란히 그것도 부부로 출연하신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단점부터 얘기해 주시죠. 단점은 가끔 제가 안 나오는 그 테이크가 갈 때는 좀 쉬고 싶은데 여자친구 하다 보니 항상 지켜봐야 하고 옆에 있어줘야 하고 물이라도 떠줘야 되고 픽어 그렇죠.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나를 쉬지를 못하게 하는구나. 자 이제 장점은 장점은 진짜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왜 웃으시죠? 한 공간에서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앞에 단점이 너무 커서 포장이 안 되겠네요.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지금도 널 사랑하고 지금도 이 현장에 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내가 해. 하지만 내가 이 단점을 얘기한 건 너도 어디 가서 내 욕을 한 적은 있을 거야. 그걸로 퉁 치자. 거북한 애교. 네, 영화 스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그 후반부에 그 에어서플라이의 Without You 나오는 가운데 정말 단체로 액션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그거는 사실 김우빈 배우한테 좀 많이 감사해요. 원래는 이렇게 제가 깡패 바크를 치고 손이 아프다가 제 와이프한테 후라이팬으로 맞고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김우빈 배우가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회오리 펀치를 애드립을 친 거예요.
아, 그게 애드립이었어요. 근데 감독이 보더니 저기에 한 번 더 밟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우빈이 돌 때 여기 손 밟는 거를 클로즈를 하나 더 딴 거죠, 타이틀 샷을. 그래서 총 3번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2번째 때 전 맥시멈을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밟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약간 세게 밟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팠어요. 되게 고마웠어요. 네. 가끔 아픈 것도 고마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힘내세요 병원 씨부터 뭐 스물, 바람 그리고 또 최근에 촬영을 마친 극한 직업에 이르기까지 이병헌 감독과는 총 4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네. 이 정도면 이병헌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가끔 물어봅니다. 한간에 이병헌의 페르소나가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봐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그럼 나는 뭐냐? 너는 그냥 양현민이야. 사실 이병헌 감독이 추구한 어떤 코미디의 그 세계 안에서 저는 양현민 배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병헌 감독님에게도 뭔가 영상 편지. 지금까지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고맙고 형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BTV 인터뷰도 없었을 거예요.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 또 그 다음 작품에도 계속 같이 하길 바라겠고 나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형의 페르소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앞으로 딴 데 가서도 내 페르소나는 양현민이다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네. 단 제한 시간은 13초에 불과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오늘 저를 보신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저는 보고 싶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네, 되게 굉장하네요. 뭐 신경 쓰지 마요. 직업병이야, 직업병.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양현민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양현민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머나먼 우주로부터 외계 생명체를 태운 우주선 한 대가 즉으로 불시착한다. 한편 작전 수행 중이던 특수부대원 맥케나는 난판 우주선의 파편 때문에 낭떠러지로 직행하는데 Bluebill 2, you out there? Over. 뒤늦게 정신을 차린 그는 우주선의 잔해 속에서 요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Give me the pack. It's evidence. Ain't nobody gonna believe this one. 그리고 그때 시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대원 동료. 게다가 정체 모를 투명 외계인의 등장에 모두가 혼비백산. 그러나 맥케나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참혹한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한다. 지옥의 하루가 지나고 그는 외계인에게서 훔쳐낸 물건들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배달시키려 하는데 I need you to mail this for me. You send it to this address. Hey, order. Let's go.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화 더 프레데터를 통해 확인해보자. 외계인의 출현을 쉬쉬해온 정부는 최초 발견자 맥케나를 체포한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동 후송 차량에서 또 다른 전직 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Why are you here? I had a run-in with a space alien. The goddamn space aliens, huh?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음모론이 아니었으니 1급 비밀 정부연구소에 진짜 외계인이 잡혀있다는 사실. Why do you call it the Predator? It's a nickname. You know, the data suggests that it tracks its prey, exploits weakness, seems to
Well, enjoy it. 그런데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포식자 프레데터가 깨어나 버린 것. 그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며 폭주를 멈출 줄 모르는데 연구소 밖으로 빠져나온 프레데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군인들. Alien. You green boy. That's the thing that killed my men. Yeah, don't do that. We gotta get off this thing. We're gonna move. 그들이 움직이기 전 이미 탈출한 외계 빌런을 막아서기 위해 추격에 나서고 있었던 생물학자 케이시. 그 사이 버스를 강탈한 맥케나와 군인들 역시 그 뒤를 쫓는다. Yo, what the is that?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프레데터에게 총격을 가해보지만 속수무책. 결국 그를 놓쳐버리고 만다. 한편 애저녁에 보낸 맥케나의 택배는 하필이면 그의 아들 로리에게 배달돼버리고 아빠가 보내온 할로윈 파티 선물이라고 착각한 로리. 외계 가면을 착용한 채 마을을 돌아다닌다. 프레데터 가면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그렇게 의도치 않은 사고를 저질러버린 로리. I got a male juvenile, 10 to 12 years old, metal cast on his arm. Yo, McKenna, do you hear that? Ran right in front of a car. Moving to east on Woodruff. Repeat, moving east on Woodruff. 다행히 경찰 무전을 접수한 맥케나는 위험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곧바로 출동한다. How you doing, buddy? Huh? 그리고 뒤이어 그의 동료들까지 합세. 드디어 외계 빌런들과의 사투가 시작된다. 외계 생명체는 프레데터만이 아니었다. 우주 생물의 각종 DNA가 섞인 포악하고 위협적인 괴물들까지 등장. 왕년에 화려한 전술을 펼쳤던 저력을 발휘하는 맥케나와 전직 군인들. 마침내 우주 괴물들을 모두 처치한다. 하지만 손가락 까딱 하나도 포스 넘치는 프레데터. 인간보다 10배 이상의 우수한 신체 능력과 뛰어난 지능을 가진 외계 사냥꾼. 더 이상 프레데터의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 사실 프레데터는 자신의 중요한 무기를 돌려받기 위해 인간 사냥에 나섰던 것.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맥케나가 무기를 돌려주려던 그 순간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한 놈이 나타났다. 갑자기 시작된 외계 동족 사이의 혈투. 이 아비규환 속에서 과연 모두가 생존할 수 있을까? 영화 더 프레데터.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큐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로 인사드리는 추상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무비는 폴란드의 거장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2011년작 영화 어둠 속의 빛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폴란드의 어느 마을. 이곳에서도 나치의 유대인 학대는 극에 달해 있는데요. 이 마을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소하는 우연히 그곳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Szwajcarski. Proszę. Badzi. 500. Do tego zegarek. 500 i zegarek. 소하는 그들의 지하 생활을 돕는 대신 매일 목숨값을 받아냅니다. Są підозри, що Жидова ховається в твоїх каналах. Дасть тут злізь? Ну да. 독일군에게 들키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거래가 시작된 거죠. Nic nie ma. 그러던 어느 날 Was machst du? Ich muss zu denen da drüben. 그는 하수구를 몰래 빠져나온 유대인을 도와주려다 독일군 한 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을 돕는 폴란드인이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Чув пан, німці зробили собі забаву. 10 чоловік повісили. За одного швабського поліціянта. 소아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도움 없인 유대인들이 생존해 갈 수 없는 상황. 처음엔 그저 돈벌이가 목적이었던 그도 크나큰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Nie możemy już płacić. To za następny tydzień. No i pan mi zapłaci przy nich. Nie chcę, aby myśleli, że frajer. Robi tu wszystko za bezdurno. 과연 소아는 어두컴컴한 하수구 속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영화 감독 추상래의 버킷무비 어둠 속의 빛입니다.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처음에 준비할 때 레퍼런스로 삼은 영화이기도 했고요. 쉰들러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내용의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어요. 영화가 어둡고 그런 면들은 있었지만 더 실제로 다가왔고 인물 주인공의 캐릭터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갈등이 더 깊은 드라마죠. 그런 면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압권인 장면은 저는 마지막 장면 같거든요. 사실 마지막 장면 전까지는 계속 지하도 장면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져요. 관객의 심리도 답답해지고 막 갈등도 굉장히 그렇게 깊어지잖아요. 빛을 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관객의 심리와 캐릭터들의 심리가 어우러져서 딱 정말 그 맨홀 뚜껑을 열고 나왔을 때 그 빛. 그 빛에 대한 환희, 그게 관객도 느껴지고 캐릭터도 그걸 같이 느끼고 그런 설정은 감독이 의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쉽게 재밌게 보기는 좀 어려운 영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성 있는 영화가 또 굉장히 산소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홀로코스트나 유대인, 나치, 2차 대전 이런 배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좋을 영화입니다. 싫어하고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무비 어둠 속의 빛을 소개해드렸는데요. BTV에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그리고 다큐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도 많이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화 감독 추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원 무비 주제는 디즈니 라이브 액션 신드롬입니다. 디즈니 라이브 액션이란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대표적으로 2014년 마녀로 변신한 안젤리나 졸리의 말레피센트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엔 신데렐라, 2016년엔 정글북이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우리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처음 접한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판타지의 매력을 안겨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디즈니 라이브 액션 영화 중에서 가장 최신작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어무비는 올해 10월에 개봉했던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입니다. 곰돌이 푸와 크리스토퍼 로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자, 이하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업 무비는 2017년도 디즈니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입니다. 저주에 걸린 야수와 그리고 미녀 벨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네, 그럼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이완 맥그리거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짐 커밍스 영화 찾아줘. I do like a party. 작은 숲 속에서 크리스토퍼 로빈과 곰돌이 푸는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What should happen if you forget about me? I won't ever forget about you, Pooh. I promise. 하지만 서로를 잊지 않겠다던 유년 시절의 약속을 뒤로 한 채 크리스토퍼 로빈은 어른으로 성장하죠. We should be working this weekend, Robin. But I promised my wife and daughter I'd take them away this weekend. I thought you'd do anything for this company.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인이 된 그는 치열한 나날을 보냅니다. 딸아이와 함께할 시간조차 부족하죠. Your life is happening now, right in front of you. 그러던 어느 날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 indeed. Who? Christopher Robin. No. 크리스토퍼 로빈은 운명처럼 곰돌이 푸와 재회하는데요. Pooh, why are you here? Oh, yes, I need your help. I've lost all of my friends. 그는 푸를 돌려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Well, hello there. Are you on an expedition? Oh, bother. Pooh! 그리고 사람들에게 푸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Play nap time. I love play. Well, let's see it. Like this.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숲속에서 동물 친구들과 만나게 된 크리스토퍼 로빈. 바쁜 일상에 지쳐 결코 누릴 수 없던 삶의 여유를 느끼게 되는데요. Perhaps it's our turn to save Christopher. 어른이 된 소년과 곰돌이 봉제 인형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Silly old bear.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입니다. 네, 곰돌이 푸는 1926년에 출간돼서 무려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부 이상이 팔린 작품인데요. 영국 작가 앨런 알렉산더 밀런이 자신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로빈과 그가 실제로 가지고 놀던 곰돌이 봉제 인형 푸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을 통해서 곰돌이 푸를 일요일 아침마다 항상 함께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동화이니만큼 또 디즈니에서 새롭게 실사한다는 게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이 영화가 당신에게 슬픈 영화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 작품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원작 동화에서는 크리스토퍼 로빈이 푸와 이별하는 장면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바로 이 영화는 딱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기숙학교를 거쳐 어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고 귀여운 딸아이도 생기죠.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치열한 돈벌이 경쟁에서도 살아남는 중입니다. 이제 숲속 동물 친구들은 그에게 잊혀진 추억이 됐죠. In my heart.
하지만 빨간 스웨터를 입은 곰돌이 푸는 여전히 꿀을 좋아하고 여전히 베스트 프렌드 크리스토퍼 로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Christopher, are you here? 그래서 크리스토퍼 로빈이 이 숲속의 동물 친구들과 재회를 할 때는 정말 기뻤죠. 네. 곰돌이 푸뿐만 아니라 귀여운 꼬꼬마 돼지 피글렛, My friend Eeyore. 늘 축 처진 느림보 이오르, And I am Tigger. T-I-G-G-E. 그리고 용수철 꼬리로 통통 튀는 매력의 티거까지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봉제 인형들이 꼬물꼬물 살아 움직이니까 정말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정갈한 캐릭터 인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감독의 설정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낡고 해진 인형의 모습을 통해서 영화 속에서 더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푸의 목소리 역시 나이든 허스키 보이스였죠. Time to make myself hungry with my stoutness exercise. 디즈니의 유명한 성우 짐 커밍스가 30년째 푸를 연기해왔는데요. Christopher Robin said we should go north. Bounce and bounce. Come on, Root, and I'll bounce and I'll bounce. 동시에 티거의 목소리까지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목소리를 비교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인이 된 크리스토퍼 로빈을 연기한 건 바로 배우 이완 맥그리거였습니다. 동물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한 인간 캐릭터이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도 그 고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 봉제 인형과 인형사가 투입이 돼서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와 액션 연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죠. 네, 그중에서 유년 시절의 크리스토퍼 로빈과 푸의 대화가 굉장히 무척이나 인상적으로 남았는데요. What I like doing best is nothing. How do you do nothing? It's when people call out, "What are you going to do, Christopher Robin?" And you say, "Oh, nothing." And then you go ahead and do it. Oh, yes. Doing nothing often leads to the very best of something. 긍정의 아이콘 푸와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영화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진정한 판타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행복한 영화 미녀와 야수 지금 만나보시죠. 아리야, 엠마 왓슨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이완 맥그리거 영화 찾아줘. My dear Belle. 시골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벨. 그녀는 명랑 쾌활한 성격의 모험심 강한 여성이죠. 어느 날 I'll see you tomorrow. Tomorrow with the rose. 출장을 떠난 아버지가 폐허가 된 성에서 장미를 꺾다가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벨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야수의 성에 뛰어들죠. He's a thief. Come into the light. 사실 야수는 마법에 걸린 왕자입니다. 장미꽃의 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 진정한 사랑을 구해야만 끔찍한 저주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었죠. What did you do to it? Nothing. 처음엔 포악하게만 보였던 야수에게 벨은 측은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수 역시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묘한 호감을 갖게 되죠. If she is the one who'll break the spell. 그렇게 미녀와 야수는 위험천만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Kill the beast!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미녀와 야수입니다. 네, 미녀와 야수는 전 세계 최고 흥행 뮤지컬 영화라고 합니다. 자, 2위인 맘마미아, 그리고 3위인 레미제라블까지 제친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진 그런 영화인데요. 국내 개봉한 디즈니 실사 영화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바로 이것이 이 영화를 백업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992년 30번째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가 개봉했을 때에도 큰 화제를 불러모았었는데요. Tale as old as time. 애니메이션 최초로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곧 이어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무려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었죠.
네, 그런 원작 애니메이션이 또 실사로 100% 싱크로율을 잘하는 장면으로 보면서 저는 너무나 반가웠었습니다. 주인공 캐릭터부터 배경까지 그대로 구현했던 이 사실감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녀와 야수 실사판이 결정됐을 때 과연 이 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얼마나 또 많은 관심이 쏠렸겠습니까? 그 주역을 꿰찬 배우는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 헤르미온느로 사랑을 받아온 엠마 왓슨이었습니다. 4살 때부터 미녀와 야수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그녀는 아름답고 열정적인 벨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특히나 그녀가 첫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맑고 청량한 목소리로 노래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왕자님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공주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야수의 성으로 뛰어드는 진취적인 모습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You took his place. He's my father. 무시무시한 야수 앞에서도 두려움 하나 없는 당당한 캐릭터였죠. 네, 그런 벨에게 점점 빠져드는 야수의 역할은 배우 댄 스티븐스가 맡았습니다. You can't tell her how you feel. I feel like a fool. She will never love me. 극중 내내 야수의 모습으로 연기해야 됐기 때문에 바디 수트를 착용한 채 촬영해야 했는데요. 그의 표정 연기에 컴퓨터 그래픽까지 더해져 공포스러운 야수의 모습을 완성시켰습니다. 저주의 마법에 걸린 건 야수뿐만이 아니었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살아있는 가재도구로 변신했죠. 주전자와 찻잔, 그리고 옷장과 피아노까지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이 가득했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사랑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촛대 르미에입니다. Be our guest, be our guest, put our service to the test. 훌륭한 노래 솜씨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을 전달한 분위기 메이커죠. 아마 배우의 이름을 들으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바로 이완 맥그리거입니다. 영화 마지막쯤에 잠깐 얼굴이 등장해 반가움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미녀와 야수부터 곰돌이프 다시 만나 행복해까지 이완 맥그리거는 디즈니랑 정말 관계가 괜찮나 봐요. 거의 전속 배우처럼. 예. 다 나오네요. 꿈과 희망을 주는 디즈니의 또 실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뮤지컬 영화인 만큼 스토리의 감동과 여운을 안겨주는 데에는 음악도 큰 역할을 했죠. 미녀와 야수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함께 부른 듀엣곡이 참 인상적이었죠. There's something sweet and almost kind, but he was mean and he was coarse and unrefined. She glanced this way. I thought I saw. When we touched, she didn't shudder at my paw. 덕분에 명장면이 탄생하긴 했지만 두 배우는 연기를 하는 것보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세계적인 팝 디바 셀린 디온의 명곡도 함께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원작 애니메이션에 없는 새로운 곡이니만큼 영화의 스크롤 마지막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디즈니 라이브 액션 신드롬으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는데요. 자, 끝으로 꿀 감성 충전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 먼저 곰돌이푸 다시 만나 행복해에서 꿀 감성 충전 명장면은 곰돌이푸와 크리스토퍼 로빈의 대화 장면입니다. 유년 시절 둘만의 추억의 장소에서 크리스토퍼 로빈과 곰돌이푸가 대화를 나눕니다.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Pooh. It's always a sunny day when Christopher Robin comes to play. Not who I used to be. Of course you are. You're our friend. I'm lost. But I found you, didn't I? 어른이 된 그에게 여전히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주는 곰돌이 인형. 둘의 뜨거운 포옹을 통해 삶의 위로를 전하며 감성을 충전시켜준 명장면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로빈이 힘들어할 때 곰돌이 푸가 너무나 별거 아닌 표정으로 크리스토퍼 로빈,
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아, 그렇게 불렀나요? 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오상진. 힘들지? 오상진. 그래서 이 영화를 온 가족과 함께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일상의 휴식을 느끼면서 재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녀와 야수의 꿀감성 충전 명장면은 미녀와 야수의 무도회입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벨이 야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내 두 사람은 사랑의 왈츠를 추기 시작하죠. Till as old as time, true as it can be, barely even friends, that somebody bends unexpectedly. 초호화 세트와 눈부신 의상, 그리고 우아한 선율까지 모두 어우러져 황홀한 감성을 충전시켜준 명장면입니다. To say the least, both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Beauty and the Beast. 예, 아 정말 명곡 아닙니까? 정말 명곡. 예, 특히나 이제 이 영화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드와 존 레전드가 또 불렀다고 하니까 재탄생된 명곡을 함께 이런 장면과 감상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디즈니 라이브 액션 신드롬을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힐링을 안겨주는 디즈니 실사 영화 곰돌이푸 다시 만나 행복해. 사랑을 안겨주는 디즈니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